대통령 측이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정당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근거 자료를 내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정말 날조에 가까운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 정치라고 거짓에 입각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의 원래 원조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고 김선일 씨가 살해된 직후인 2004년 6월 23일 새벽 1시 10분에 관저에서 전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침 새벽에 가깝죠. 6시 55분부터 7시 23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본관 집무실로 출근을 하셔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선일 씨의 이 참 비극적인 사망의 납치와 사망에 접해서도 정말 촘촘히 아주 긴밀한 대응을 한 반면에 지금 박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에서 주로 근무했다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기. 이해찬 의원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대통령 측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김선일 씨 피랍 사건이 있었을 때 관저에서 전화하고 서면 보고를 받았다. 근데 실제는 딱 이렇게 안 된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죠. 그렇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김선일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결국은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밤에 당연히 대통령님 일어나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면서 집에서라도 해서 빠른 시간에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알맹이는 없이 이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대리인단이 봐라 노무현 대통령도 밤에 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만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뚜껑을 알고 봤더니만 그 알맹이가 굉장히 달랐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대통령의 일정표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보고만 전화로 들어왔지 나머지는 다 대면 보고 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일정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도 서면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대면 보고 받고 회의하고 본관으로 또 이동을 하는 일정표예요. 그러니까 밀어자면 어떻게 보면은 저거를 몰랐을까요, 대리인단이?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이고 비정상인 것을 갖다가 정당화 시키려고 정상적인 것 갖다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얼토당토 하는 데고 정말 뻔뻔한 해명 아닙니까? 뻔뻔한 해명.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느냐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지금 김선일 씨 사망도 큰 사건이지만은 그 세월호 사건하고 김선일 사망 사건 우리가 비중으로 생각하면 비교나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요. 지진이 일어나도 대통령 주무실 때는 보고하지 말아라. 그런 이런 인터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에서 무슨 저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왜 끄집어져서 비교돼서 하는 건지 정말 뻔뻔한 해명이고 더 분노를 더 끓게 한다니까요. 저게 보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서면 보고냐 유선 보고냐 대면 보고냐도 중요하지만 토론입니다. 토론. 뭐냐면은 참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 공무원들을 참모진으로 거느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경제 규모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15번째 이내에 드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이 나라를 끌고 가기가 벅차죠, 당연히. 혼자서 끌고 가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참모들과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결론을 얻었으면은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기서 보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을 했고 박 대통령은 토론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핵심 차이를 찾고 싶습니다. 그 새벽에 연락을 받고 아침밥 먹으면서부터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그 골든 타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조를 해낼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아유, 그렇죠. 일단 저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리더, 특히 대통령이라면 그와 관련된 참모들을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예.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각각 역할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래서 각각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장은 빨리 이 조치 취하세요. 해경청장은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딱딱딱 해가지고 빨리빨리 긴급 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 어쨌든 공개된 일정을 보면 대통령이 점심도 혼자 드시고 혼자 드셨죠. 저녁도 혼자 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제 지금 아까 대리인단의 얘기 이런 걸 들으면 지금 이 대리인단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뭐 대리인단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이제 물타기라든지 예. 또 진영 논리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굳이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일을 자꾸 이렇게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 이게 이 탄핵 심리 자체를 어떻게든 이게 진영 논리로 예, 만들어 가지고 판 자체의 흐름을 프레임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노림수가 이제 숨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이제 지금은 국민들이 뭐 알 걸 다 알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 나오면 바로 이제 찾아보면은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관저 정치가 아니고 사실상 그날 일과 시간 전에 이런 보고를 받았고 일과 시간 출근하면서는 바로 집무실로 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리인단의 저런 주장이 정말로 이른바 궤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격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저는 또 저거를 보고 그 일정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날의 일정표가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놀랍더라고요. 대통령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들어서 겨우겨우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저에서 그냥 집에 계시니까 예. 재택근무로 계시니까 일정이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그 서면 보고를 해서 이렇게 보고 받고 하니까는 나와서 움직이는 일정이 공식 일정.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그건 행사장이에요, 행사장. 그리고 집이 그냥 그 집무실이고 이를테면은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 관저 정치라고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관저 정치 개념도 완전히 잘 모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본관 집무실에 다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 집에 퇴근해서 관저에 들어가서 나머지 다른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른 그 친한 사람들 불러서 뭐 그 종교적인 예배도 보기도 하고 또 그 얘기도 시중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본인이 생각했던 걸 갖다가 또 다른 그 가까운 그 지인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일과 시간 후에 퇴근 시간 후에 집에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저 정치지 그 지금 저 답변서에 있는 그런 그 나쁜 의미에서 관저 정치가 아니에요. 노건평 씨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러면 이 대리인단 측에서는 법리적인 싸움, 헌재에서 법리적인 싸움보다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런 부분은 예. 나름대로의 전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4월 16일 날 2013년 4월 16일 날에 해서 시간적 순서대로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밝혀라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쪽의 A4 용지 16쪽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 시간적 순서로 쭉 하고 나름대로 증거는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밝힌과 동시에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란 것이 정치적 사법이다 보니까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예. 정치적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대응을 하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봐라 나만 잘못했느냐.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예. 결국은 그 본인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와 그러니까 함께 그거는 헌재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헌재에다 얘기하는 얘기를 거잖아요. 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것도 사실은 팩트지 않습니까? 마른 팩트를 던집니다만 그에 드린 행간의 의미인 것은 사실상 본인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이전 정부의 잘못한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예.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상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름대로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기서 지금 봉하대 대군이 나온 거는 이거죠. 최순실 씨의 비선실세 역할하고 관련해서 그럼 다른 정부에는 비선실세가 없었냐? 다른 정부에는 또 비선실세가 있었는데 탄핵을 안 했으면서 왜 나만 그런 갖고 논리죠. 그러느냐? 예. 이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형 노건평 씨가 그 남상국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예. 연임 청탁을 받았지 않았냐? 그거는 최순실 씨하고 한 거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 또 그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는 이상덕 의장이요. 전 국회의장이 만사 형통으로 불릴 만큼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냐. 뭐 그때 탄핵을 안 했는데 왜 지금 탄핵을 하느냐. 이게 이제 주된 논리인데 사실은 이상덕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노건평 두 분 다 형사적인 절차를 처벌을 예. 받았죠.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탄핵이 차이가 나는데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음식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중에는 상한 음식도 있고 썩은 음식도 생길 수 있는데 임계치를 넘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비선실세가 있었지만은 국민들의 분노의 임계치를 넘을 정도로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이제 과거 뭐 이명박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아니면 그 앞에 이제 뭐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이든 측근 비리들이 많이 있었죠. 저런 뭐 대군들도 있었고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그러한 비리에 직접 연루되거나 그 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상득 전 의원이든 뭐 노건평 씨든 간에 어떤 대통령의 형이다 아니면 대통령의 아들이다 이런 지위를 통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을 챙기거나 이런 네.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것은 예를 들면 대통령과 연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일종의 이제 그 권력을 호가호위 하면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그러한 중요한 그러니까 최순실 씨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결부된 속에서 예. 이번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질적으로 과거의 그런 이른바 측근 비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봐야죠. 예. 직무정지 때에서 행보도 좀 차이가 나는데 민원들 지금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설 전에 무언가 네. 기자회견이든 토론이든 무언가를 하겠다는 기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직무정지 기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뒷산에 예. 같이 기자분들과 이렇게 가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탄핵의 현안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하셨어요. 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맞불 그 예. 친박 단체에서 태극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더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몰라도 예. 구정 전에 한번 이 더, 밥상머리 예. 민심을 좀 겨냥해가지고 구정 전에 설날 밥상머리 민심을 겨냥해서 친박을 갖다가 완전히 총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 연휴 기간 일요일 중에 그러니까 또 평일에는 지금 현재 직무정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나 어떤 공휴일 날을 택해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또 이제 그 대통령의 주장을 또 쫙 혼자 일방적으로 그럴 계획이 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수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좀 효과를 발휘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월 1일 날 그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간담회가 있으니까 예. 야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주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녹음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형식 자체, 내용 자체에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논리는 뭐냐면은 지금 특검에서 어떠냐. 다른 일반적인 검찰하고 달리 하나하나 수사 내용을 거의 다 외부에 알리면서 언론의 어떤 그 여론의 힘을 빌려서 이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지 그런 않느냐. 측면은 있죠. 그렇다고 예. 하면은 이른바 무기 대등의 원칙상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시점을 그 설날 구정 연휴 직전에 해서 예. 한마디로 사실 상당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다라고 하면서 승부수를 던지면서 예. 여론의 어떤 흐름을 반전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번에 형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형식이 상당히 일방적이었다라는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이른바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넘어 그 기자들이 질문을 다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하나하나 벗기겠다라고 하는데 예. 과연 그와 같은 승부수가 통할지 여부 또 한 가지 또 그 문제는 예. 있냐면은 기자란이 과연 그와 같은 시도에 오케이 하면서 그와 같은 행사에 그것도 참가할지 봐야죠.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 결과 원인은 그 관저장치라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비롯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 청와대 경호부장은 나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했었나요? 경호원들이 사실은 직무상 기밀 누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바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직 대통령들을 모셨던 경호원이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예. 정말 전직 대통령도 간접정치 재택근무를 했다. 이렇게 맞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저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아예 SNS에 글을 올릴 모양인데 예. 정말 그 관저에서 대통령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고 24시간이 근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다 어떻게 사무실에 가 있습니까? 그중에 일부 시간은 그렇죠. 저 관저에서 일을 봐야죠. 예. 그것까지는 맞는데 관저에서 일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일을 본 스타일과 전직 대통령 다른 대통령들이 본 관저에서 일을 본 스타일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직무정지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예. 대응 방침이 완전히 다른 달라요.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나서 바로 탄핵 역풍이 불어가지고 촛불 집회가 오히려 탄핵하면 안 된다고 촛불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그냥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고 예. 지금은 뭐 탄핵하라고 하는 상황이니 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정치적으로 좀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집에서라도 해서 빠른 시간에 그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 그와 같은 것을 알맹이는 없이 이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대리인단이 봐라 노무현 대통령도 밤에 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만 처음에는 예. 맞는 것 같은데 뚜껑을 알고 봤더니만 그 알맹이가 굉장히 달랐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대통령의 일정표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보고만 전화로 들어왔지 나머지는 다 대면 보고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일정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도 서면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대면 보고 받고 회의하고 본관으로 또 이동을 하는 일정표예요. 그러니까 밀어자면 어떻게 보면은 저거를 몰랐을까요, 대리인단이?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지금. 예.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이고 비정상인 것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려고 정상적인 것 갖다가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예. 정말 얼토당토 안 되고 정말 뻔뻔한 해명 아닙니까? 뻔뻔한 해명.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통령이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참모들과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좀 더 예. 나은 결론을 얻었으면은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기서 보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네요. 토론을 했고 예. 박 대통령은 토론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핵심 차이를 찾고 싶습니다. 그 새벽에 연락을 받고 아침밥 먹으면서부터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그 골든 타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조를 해낼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일단 저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리더, 특히 대통령이라면 그와 관련된 참모들을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예.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각각 역할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래서 각각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장은 빨리 이주치 취하세요. 해경청장은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딱딱딱 해가지고 빨리빨리 긴급 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 어쨌든 공개된 일정을 보면 대통령이 점심도 혼자 드시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선일 씨의 이 참 비극적인 사망의 납치와 사망에 접해서도 정말 촘촘히 아주 긴밀한 대응을 한 반면에 지금 박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에서 주로 근무했다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기. 이해찬 의원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대통령 측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김선일 씨 피랍 사건이 있었을 때 관저에서 전화하고 서면 보고를 받았다. 근데 실제는 딱 이렇게 안 된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죠. 그렇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은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김선일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결국은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차가 그렇다고 하면은 있으니까요. 밤에 당연히 대통령님 일어나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니까 되느냐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 김선일 씨 사망도 큰 사건이지만은 예. 그 세월호 사건하고 김선일 사망 사건 우리가 비중으로 생각하면 그 비교나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요.
지진이 일어나도 대통령 주무실 때는 보고하지 말아라. 아, 그런 인터뷰. 이런 얘기는 인터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부에서 무슨 저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왜 끄집어서 비교돼서 하는 건지 정말 뻔뻔한 해명이고 예. 더 분노를 더 끓게 한다니까요. 예. 저게 보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서면 보고냐 뭐 유선 보고냐 대면 보고냐도 중요하지만 토론입니다. 토론. 뭐냐면은 참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 공무원들을 참모진으로 거느리면서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경제 규모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15번째 이내에 드는 나라입니다.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이 나라를 끌고 가기가 벅차죠, 당연히. 혼자서 끌고 갈라. 대통령 측이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정당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근거 자료를 내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정말 날조에 가까운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 정치라고 거짓에 입각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의 원래 원조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고 김선일 씨가 살해된 직후인 2004년 6월 23일 새벽 1시 10분에 관저에서 전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침 새벽에 가깝죠. 6시 55분부터 7시 23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본관 집무실로 출근을 하셔서